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커머스 압도적 1위, 쿠팡 없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쿠팡인데, 최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미성년자를 뺀 성인 인구로 4명 중 3명의 정보가 다 털렸다라고 봐야 하죠.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전 세계 공공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단순히 해킹당했다는 수준을 넘어 하나씩 뜯어볼수록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쿠팡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1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쿠팡은 처음엔 고작 4,500명 정도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발표했죠. 이것도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 숫자는 7,500배가 넘는 무려 3,370만 명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게다가 쿠팡은 앱 내 공지사항을 띄웠는데 이게 표현이 참 묘했어요.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노출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마치 실수로 잠깐 보여준 것처럼 표현한 건데요. 하지만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드러난 진실은 정말 참담했죠.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모조리 싹 털린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벌인 범인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북한 해커부대?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국제 전문 해킹 조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쿠팡의 전 직원, 중국인 개발자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쿠팡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작년에 퇴사를 했다고 해요. 퇴사 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쿠팡 내부 시스템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정보를 빼앗은 건데요. 아니, 이미 퇴사한 사람이 어떻게 내부망에 접속해서 정보를 털어가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시죠? 바로 여기서 쿠팡의 황당하고도 치명적인 보안 구멍이 드러납니다. 범인은 API 서명키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키를 쥐고 있었던 셈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사원증도 반납하고 회사 시스템 접속 권한도 다 삭제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이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키를 회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키의 유효기간인데요. 보안을 위해 수시로 갱신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 마스터키를 쿠팡 내부에서는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5년이나 10년씩 길게 설정을 해뒀다는 거예요. 결국 보안 대신 편리함을 택한 결과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만 거죠. 이 직원은 훔친 열쇠로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죠. 한 번에 왕창 가져가면 쿠팡의 경보 시스템이 울릴 테니 보안 시스템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이른바 로우 앤 슬로우 기법을 쓴 건데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말이 있죠.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으로 일명 IT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곳이 현실은 어땠을까요? 쿠팡이 자랑하던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200명이 넘는 보안 전문 인력들도 이 고전적이고 원시적인 도둑질을 5개월 동안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인데요. 쿠팡 보안팀이 이런 유출을 발견해내서 공론화된 게 아니에요.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해커한데 야, 네 정보 내가 가지고 있다는 협박 메일을 받고 나서 쿠팡에 문의를 한 거예요. 너희들 개인정보가 털린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고객의 문의를 받고 허둥지둥 조사를 시작했더니 지금과 같은 참사가 열린 거죠. 쿠팡은 고객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대문이 열린 줄도 몰랐다라는 거죠.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파면 팔수록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쿠팡의 유출 사고를 보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 아무리 퇴사한 직원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많고 방대한 데이터 서버에서 3천만 명의 정보를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냈을까라고 말이죠. 여기서 쿠팡의 충격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또 하나 드러나는데요. 보통의 IT 기업들은 고객 아이디를 만들 때 난수라는 걸 써요.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17, 62, 79처럼 이런 개인정보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난수라는 암호화해서 특수문자라든지 특수문자 숫자 조합 이것처럼 일반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게 아주 촘촘하게 난수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규칙 없이 뒤죽박죽 섞어 놓다 보니 설령 데이터 서버에 접속을 하더라도 손쉽게 데이터를 긁어갈 수 없게 암호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국회 조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고객정보 보안 시스템은 너무나도 단순했죠. 고객 번호가 그냥 일씩 커지는 단순 숫자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번호가 1번이라면은 다음 사람의 번호는 2번, 그 다음은 3번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직하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해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복잡한 암호해독?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숫자 1부터 3370만 번까지 하나씩 자동 매크로를 돌리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 정보가 줄줄이 사탕 엮이듯이 유출될 수 있었던 거죠. 연매출 40조 원, 국내 이커머스 압도적 1위를 자랑하며 보안 투자 또한 타 기업 대비 몇 배나 많은 지출을 한다면서 자랑하던 쿠팡의 보안 기술 시스템이 동네 자영업 사장님의 도어락 비밀번호보다도 단순한 구조를 통해 이런 대규모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만 거죠. 이건 거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었던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사태가 이지경인데 과연 이 사태의 진짜 책임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역시나 증발한 사항이죠. 국회에서는 출석 요구를 했지만 해외에 있다, 한국 법인 소관이다라는 핑계로 또다시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황은 한국 대표이사인 박대준 대표만 나와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죠. 쿠팡의 권한은 미국 본사가 다 지고 있는데 책임은 한국의 월급 사장들이 지는 기형적인 구조. 여야 할 것 없이 한국 시장이 호구냐 아니면 한국이 우습냐며 연일 호통치는 모습이 방송을 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더 나올 게 있나 싶은 상황에 또 하나의 기막힌 정황이 최근 드러났죠. 쿠팡이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기 직전 지난 11월 초 쿠팡의 핵심 임원들이었던 CFO와 부사장이 보유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죠. 쿠팡 측은 세금 납부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매도였다라고 급히 해명했습니다만 하필이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터진 직전에 게다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 걸 회사가 알게 된 딱 그 타이밍에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챙겼다? 이거는 설령 100번 양보해서 계획된 매도였다고 쳐도 이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순수하게 믿어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금융감독원도 이런 쿠팡의 해명에 대해 어이없사며 이건 단순한 주식 매도가 아니라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공조해 끝까지 해당 진위 여부를 파헤치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렸죠. 그럼 과연 쿠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과거 사례들을 따져보면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수천만 명의 정보가 털려도 기업들은 고작 과태료 몇 푼 내고 끝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처럼 여겨졌죠. 이게 법이 참 문제인 게 내 정보가 털려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쳐도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인증을 해야 해요. 이게 이번에 털린 쿠팡 정보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지 아니면 옛날에 털린 다른 기업 유출 사고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지 그걸 증명해 봐라라는 식이죠. 아니 그동안 수많은 유출 사고로 우리의 정보는 전 세계 공공재가 돼버린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기업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지 그걸 또 명료하게 법적 증거에 맞춰서 밝혀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자 법이 개정됐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게 개정되었는데요.
쿠팡에 연 매출을 대입해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론상 최대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죠. 물론 업계에서는 설마 진짜 조 단위로 과징금을 때리겠어 하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연일 쿠팡을 향해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내고 있고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도 역대급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만큼은 쿠팡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싼 보안 수업료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번 사태는 쿠팡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쿠팡은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파격적인 로켓 시스템을 도입하며 정말 로켓으로 불릴 정도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죠.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의 이마트나 롯데를 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도 쿠팡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쿠팡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쿠팡이 이런 로켓 같은 고속 성장의 기조 때문인지 화려하게 보안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최고의 보안 기술을 자랑했지만 정작 지켜야 하는 기본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짧은 기간 안에 국내 유통업계를 자랑하며 정말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한 만큼 반대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새겨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